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네, 삶에 질리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시장에 질리는 한큐영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질문 드려볼 테고요. 한규수 매니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장에 대한 질문 3가지 드려볼 텐데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무료 방송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또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들을 세워드릴 테니까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3시 50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볼게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1% 중후반대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안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좀 네. 안정이 되셨을 것 같고 뭐 주가라는 것이 뭐 항상 오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또 가다가 또 쉬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하루 이틀 흐름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서진 시스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G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의 공포감이 있지만 그 공포감이 있는 순간에서 우리가 저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진 시스템 비롯한 5G 관련 주가 반등 흐름 상당히 강한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는 이미 최근 조정 장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겠죠.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중간 바락, 쌍바락을 찍고 양봉에 나설 정도로 주가가 오늘 밀집대를 뚫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주가가 쌍바락을 찍고 밀집대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락 조정 장세가 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죠. 야금야금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불안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죠.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화됐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고 5G 관련된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때문에 서진 시스템 뭐 반등을 이용해서 털어낸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강하게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물량을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과 함께 여타 5G 관련주에 대한 저가 매수는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이벡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이 대비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 많아서 계속해서 홀딩 저가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사이맥스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가 매집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한 차례 오르고 가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맥스라는 종목들의 실적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 워낙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의 폭은 크지가 않은 겁니다. 기업 가치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정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은 만큼 홀딩 역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죠. 한미 반도체 역시도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발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미 중간 바닥 벌써 3번째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밀집대에서 물량을 받겠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개선되게 되면 직전 고점을 뚫는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1.5%, 코스피는 1.6%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한큐영, 오늘 장 좋았어?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왜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지 그쵸. 그리고 오늘 밤부터 계속 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다시 좋다 많은 시장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시장에 대해서 좀 전해주세요. 내일 이후 시장은 오늘 당장 우리가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일단 내일 미국의 이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으냐 나오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이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재료는 불확실성 변수는 분명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이냐 내지는 뭐 11월 말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는 분명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짝이 좋았느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것이고요. 미국 증시보다도 국내 증시가 벌써 이제 열이 들 때 반등이 나서 안 나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 지표, 3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모두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만 좀 안정되게 되면 국내 증시가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기 바라고요. 일단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반등에 나서면서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1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일단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반등에 나서면서 11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시장은 1차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중간 바닥은 쳤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의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반등에 나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아침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의 어떤 그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고 대선 결과는 이미 나왔다라는 식으로 증권시장은 벌써 보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전면에는 오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마셨던 이런 대선 관련 불확실성 변수는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기관 투자가들까지 매수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선취매가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일 이후에 만약에 대선 결과가 바이든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고 수긍한다라고 한다면 증권시장은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위에 매수세는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한된 선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선취매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벌써 3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이틀 동안 양봉이 나눈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마셨듯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는 5일 평균선가 11이평선까지 뚫었고요. 21선과 61선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열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세울 정도로 최근 조정 장세 속에서 코스닥 종목군들 차익 매물, 경계 매물 굉장히 많이 받아낸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 구간에서 중간 바닥은 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더라도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밑지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 후에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대선이 순조롭게 끝난다고 한다면 곧바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취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133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564억, 12시가 조금 넘는 순간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2,700억, 516억인데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기관들의 매수가 모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고 하방에서도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만큼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까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불확실성이라는 트럼프가 불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반등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분석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속보 보셨을 텐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까지 내리려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그렇죠.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면서 우리 시장에서의 악재가 하나는 좀 더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사의도 표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 주식 양도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증시에선 호재로 그렇죠. 반응해도 괜찮을까요? 호재라고도 보셔야 되겠죠. 네. 자,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양도세 기준 그러니까 10억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의 호재이긴 합니다만 지수를 땡길 수 있는 호재는 아니에요. 그래요? 매도세를 진정시키는 그런 호재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 그래 신규 매수가 뭐 그 제도 자체가 뭐 10억 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로 호재 주가 반등을 이끌 만한 그런 큰 호재는 아니라는 측면이겠고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먼저 대주한도 기준을 3억으로 내린다라고 한다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시장의 악재 정도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까지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주주와 관련된 이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니고 그리고 더 이상 큰 악재도 될 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에 미국 증시 또 미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속보도 전해드렸고 다시 그럼 시장 오늘장의 흐름을 좀 봐야겠어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1.6% 동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한큐영. 5G는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앞서 저희가 시청자 궁금해 시간에 다뤄봤는데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경우에는 그냥 한 중기 저항권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매도하고 다시 사자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의견은 5G와 함께 시장의 주도주를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G와 함께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의견 자체는 저는 일단 보유입니다. 일단 보유했으면 전해주겠고요. 네. 어느 선에서는 한 번 털고 어느 선에서는 다시 재매수하자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말처럼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증권시장 자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수가 곧바로 치고 가는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시장 회복 국면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매도 포인트를 잘못 잡게 되면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가는 전략을 좀 여러 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시장 자체가 연이틀 동안 올라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내일 이후 시장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겁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조정의 어떤 폭이라든가 기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조정의 폭은 저는 깊지는 않을 거로 봐요. 만약에 미국의 대선 결과 진짜 바이든이 압승을 하고 트럼프가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되면 미국 주식이라든가 글로벌 주식은 곧바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가 지금으로서는 확률 자체로 많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자체가 격차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불복했을 때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최악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11월 말 내지 12월 달까지 의회로 가든가 연방 법원으로 가든 간에 그 시간적인 과정에서 조정은 나오더라도 약간의 하락 조정, 기간 조정 정도가 나오시 대대적인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대선 결과가 지연되더라도 조정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측면이고 말씀드렸듯이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제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의외로 빠른 랠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리는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이런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도 섹터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고 시장 전면을 부상할 수 있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를 선도해서 5G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수소 에너지 관련주가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 섹터들에 대한 보유 전략과 저가 매수는 필요합니다. 적어도 오늘 정도까지는 이들 주도주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매수 전략은 좀 단행하셔도 됐고요. 내일 이후에 투표 결과를 보고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일정 비율의 발은 담그고 내일 시장을 대응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라든가 5G, 2차전지, 수소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선 직전, 바로 이제 대선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하는 건데요. 바이든 우세가 확고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단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4년 전에 바로 트럼프와 힐러리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었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사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가 있겠고 바이든의 압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도 결국엔 수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자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지금 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 내일 당장 뭐 미국의 대선 결과가 뭐 바이든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에 지지율 자체가 비슷하게 있고 트럼프가 불복에 나선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결국 시장은 좀 길어질 겁니다. 조정이 길어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석으로 그렇게 오래 둘 수 있는 상태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죠.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힘든 과정은 전개되겠습니다만 결국에 미국의 대선은 끝날 겁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시장은 약간의 기간 조정과 하락 조정은 나오더라도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5G 이야기도 다뤄봤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현재 또 10%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사실 오후장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네. 했는데 다행히 이 양도세 악재까지도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1% 후반대를 향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워낙에 한 2주,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조정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시장이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좀 올랐다 그래서 성급하게 팔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못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시세를 보면서 팔았다가 다시 살려고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지금은 좀 가져가는 느긋하게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까요? 자,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실적주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네. 자, 실적주 YIK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YIK 오늘 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자, 지금 YIK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 시장 자체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향후 2년의 기간 동안 삼성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의 실적들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시기 바라고요. YIK는요 지금 이제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디램이라든가 낸드 같은 이런 메모리 검사 장비를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생산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무려 70%가 넘을 정도로 업계 1위 업체고요. 1위 업체의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적 호전 추세가 연출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실적 호전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IK 차트 패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여타 반도체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단기로 올랐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상승 후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발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 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분할해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6,500원 정도까지 제시했습니다. 6,500원 정도면 역시 직전 고점 정도까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6,500원 정도까지 갈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중기적인 흐름 자체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500원까지 긍정적인 만들 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 바라고 자 손절가는 제가 5,05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괜찮은 반도체주 정말 많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YIK를 그 안에 싼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목표주가 6,500원, 순저가는 5,05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한큐영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또 어김없이 찾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